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은 뭐 홍보나 이런 광고 같은 거를 거의 안 하는데 이번에 수시 결과가 되게 조금 좋게 나온 학생이 또 유독 있어서 등급이 4등급인데 불구하고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그 포스터를 보시고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거 뻥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학 입시에 있어서 그럼 과연 현재 대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당사자가 대학이고 또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잘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생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당사자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학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창의적 인재 또 자기 주도성이 있는 인재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성공 케이스 같은 경우는 창의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엉뚱한 어떤 거를 발명하거나 또 세상에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창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창의의 개념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고요. 창의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창의적이면서 또 자기주도성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학 입시에서 특히 수시 전형에서는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창의나 자기주도를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인데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시험을 떠올리시고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공부는 보통은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암기를 통해서 문제풀이하는 거. 그러니까 수능을 많이 생각하시죠.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부 내용, 학습 내용의 지식에 대한 공부, 지식에 대해서 암기를 잘 해서 문제풀이를 잘 하는 것, 이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창의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이러한 프로세스, 이러한 과정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지식을 암기해서는 안 되고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걸 달달달 외워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어떤 문제를 외워서 푸는 능력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품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각을 아이가 갖추어야지만 창의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원을 보내서 또 학교에서도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원리나 그 원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이 단순히 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로 사실은 성장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수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창의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4등급인데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희의
공부 패턴을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시험에 대비하고 입시에 대비하는 자세를 보면 이 지식에 대해서 암기가 아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각을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공부에 대한 역량, 어떤 지식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브루타라는 방식을 저희는 많이 이용을 하고 물론 하브루타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학습법이 있지만 특히 하브루타를 주된 그 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개념이나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나왔고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문제화도 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암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불안감에 쌓이는데 저희 같은 이런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암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아니라 생각은 확장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으로 그 공부 내용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장성과 그 성장이 오히려 가속도가 붙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강하게 조금 어필되는 부분이 심층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심지어 수능에서조차도 문제 푸는 능력 자체도 사실은 이번처럼 불수능이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긴장해가지고 시간 안배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와 체계가 생긴 아이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역으로 더 평소에 나왔던 점수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창의와 주도성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각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도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걸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들어간 내용을 확장시키고 응용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힘이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성은 창의성과 플러스해서 동반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SNC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과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포스터에 나온 4곳을 한꺼번에 합격한 친구든 수시전형에서 합격한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서울대에 합격하고 더 스카이대학에 합격한 친구도 따로 더 있지만 일부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등급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점수 위주의 또는 어떤 생기부 위주의 그런 입시 전략이 더 이상은 조금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설명드린 거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